네, 저희가 이제 콜백이라는 거를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메모이제이션이에요. 콜백도. 네, 콜백 메모이제이션. 어제 우리가 썼던 거는 use 메모라는 거 썼었죠? use 메모. 네, 그래서 그 어제 use 메모를 사용했던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변수에다가 그죠? 뭐 이렇게 콘스트럭 쓰지 말고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죠? 근데 뭘 할당했어요? 객체를 할당했죠? 네, 객체를 할당을 했어요. 객체를 할당했더니 매번 얘가 리렌더링 되면서 변수에 할당한 객체는 주소 값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한단 말이지. 이 주소, 할당되는 주소 값이 변하기 때문에 얘가 매번 변경되는 걸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를 할당할 때, 이 변수에 할당할 때, 직접 이렇게 할당하지 않고 변수가 있고 여기다 할당할 때 use 메모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use 메모로. 그래서 use 메모 안에 함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함수. 이 함수 구역 안에 return 값으로 이 값을 만들어서 넣는 거죠. 중괄호, 중괄호. 요게 객체죠. 위에서 만들었던 객체를 직접 이렇게 할당했었는데 주소가 변경되니까 use 메모에서 할당되는 주소를 일정하게 그 똑같은 걸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할당되는 값은 변경되지 않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use 메모 소가로 열고 이 안에 익명함수로 이 안에 구간 만들고 아직 소가로 안 닫았죠? 소가로를 여기서 닫는데 끝에 콤마하고 의존성을 여기다 심어준 거죠. 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안에서 리턴되는 이 객체 안에 요런 애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바뀔 때만 업데이트해. 그 외에는 같은 값을 계속 유지해주고 그게 유즈 메모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값을 유지해 준다는 유즈 메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게 컴포넌트가 있고요. 또 요 안에 컴포넌트 대쉬. 예. 다른 컴포넌트가 하나, 서브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요. 서브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서 쭉 읽어 나갈 때, 서브 컴포넌트도 또 읽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 이것도 업데이트가 둘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값을 처음에 세팅해 놓고 바뀌지 않는 애.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이 컴포넌트를 만들 때 예, 할당형 컴포넌트로 만들고요. 콘스트 변수. 이렇게 해놓고 변수에다 할당을 할 때 소가로 화살표 중가로 요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함수잖아요. 네, 할당형 함수. 네, 그래서 할당되는 함수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를 쌀 때 여기에다가 리액트 리액트.메모 이 메모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리액트.메모로 감싸준다. 얘를. 그러면은 얘가 호출될 때 여기 전달되는 값이 뭐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얘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메모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읽을 때, 기존 값이랑 똑같은 애는 넘어가지.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얘가 use 메모, react.메모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지. 그러면 똑같아. 변경된 거 없는데? 그러면 얘를 리렌더링 하지 않아요. 아예. 네, 어제 그거를 저희가 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지금 여기 좋아요 여기 예제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흥민이 좋아, 다나카 좋아, 이경이 좋아. 근데 다나카 싫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좋아요 부탁해요. 이건데 이거 이제 바뀌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값을 두 개를 바꿈으로써 예, 손가락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이제 하는 뭐 간단한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예, 호출되는 애가 이게 이제 그 컴포넌트가 그 과연 어떻게 호출되느냐. 그거를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알아볼 건데 얘가 과연 효율적으로 제 리렌더링이 필요 없는 리렌더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요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 이제 콜백을 쓸 거예요. 콜백.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생성하면서 콜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콜백. 콜백은 말이지. 우리 리액트 학습에 있어요. 리액트 익스펜션. 네, 확장. 리액트 확장 02번에 어제 메모리제이션 하나 했고요. 오늘은 그냥 04 콜백 HTML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새 파일 04번이니까 한글로 콜백 콜백.html 콜백.html 하겠습니다. 콜백.html 메모이제이션 밑에 콜백 뭐 같은 메모이제이션이긴 한데 조금 사용되는 게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콜백이란 유즈 콜백이라는 애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함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요. 함수. 자, 그래서요. 유즈 콜백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톡해드린 거를 일단 여기다 넣어주시고 컨트롤 P 맞춰 볼까요? 네. 컨트롤 홈 04번 그래서 저희가 콜백이라고 한 거는 use 콜백이라는 use 어쩌고 하면 이게 다 뭐예요? 훅입니다. 훅. 함수형 컴포넌트의 훅입니다. 훅. 네, 그래서 그 상태 관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관리해주는 데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컴포넌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 리렌더링 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업데이트가 될 때 그거를 관리해주는 애가 어제 했던 애가 메모이제이션에서 썼던 애는 요 두 개고 유즈 메모랑 리액트.메모 이 두 가지를 쓴 거죠. 네. 그거고요. 그러면 이거 콜백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건 다 링크고요. 바벨 라이브러리까지 이 콜백이 없죠? 컨트롤 클릭해서 네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콜백 JSX는 없습니다. 파일 만들기. 그 안에다가 이걸 넣어주세요. 띠리링링링링 여기다 드린 거? 커널 P 줄 한번 맞춰주시고요. 네, 지금 축구 선수에게 좋아요 표시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우리가 유즈 콜백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 그냥 만들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최적화를 위한 문제 인식을 좀 해주자는 거예요. 최적화. 리액트 성능 최적화. 이게 이슈가 있다고요. 하나의 버튼 클릭 시 하나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버튼이 새롭게 업데이트돼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든 버튼이 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모양을 한번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봐요. 네, 이때 호출되는 함수도 새로 또 만들어져서 호출돼요. 함수가 또 새로 만들어져요. 한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기능이 그냥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그냥 처음 리액트의 컴포넌트 만드시는 분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죠. 다시 만들던 말도. 기능 돼요? 예. 열어왔나요? 예. 그럼 그냥 통과. 이거 다시 일단 1000번, 10,000번을 다시 일단 상관없어. 그런데 이 내부를 이제 복잡하고 커지고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대규모화가 되고 이렇게 코드 양이 장난이 아니게 되면 얘가 처리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100라인짜리 코드랑 1000라인짜리 코드랑 10,000라인짜리 코드는 달라요. 10,000라인짜리 코드가 나와요. 요 사항을 쫙 모아서 그 컴포넌트에다가 쫙 적용시키려면 지금 조금 해봐서 약간 느낌은 있을 거예요. 뭐 전달감 넘겨가지고 뭐 이 데이터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 사항을 다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셋업을 잡아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함수도 다시 읽고 막 이래요, 얘가요. 여기 만들어 놓은 함수 또 읽어서 또 만들어서 내려가요. 리렌더링에 위에서부터 쭉 읽어서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업데이트라고요. 함수의 생명주기 1번 mounting, 그리고 2번 updating, 3번 unmounting. 그래서 사라지기 직전에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값이 바뀌는 걸 업데이팅이라고 하는데, 업데이팅이 언제 되죠? 상태 관리 변수가 변경될 때, 또는 그 컴포넌트의 전달 값이 바뀌어서 전달될 때, 그때 업데이팅이 이루어져요. 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모든 컴포넌트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새롭게,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함수도 호출이 또 새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함수. 아, 함수 그냥 변경된 일이 없는 함수면 그냥 쓰지 그래? 이거를 use 콜백이 해요. 콜백이 원래 무슨 말이에요? 콜백. 콜백 함수 우리 했잖아. 콜백. 나중에 불러줘.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실행할 함수를 그 함수한테 던져주는 게 콜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받은 함수는 자기 안에서 특정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그 함수를 딱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날아갔는데 지금 실행되지 않고 나중에 백 등 뒤에서 나중에 실행된다. 그래서 콜 불러 나중에 등 뒤에서 따로. 콜백이 그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유즈 콜백이라고 했냐면 그 이 함수가 한 번 실행되고 갖고 있다가 똑같은 함수면 그 저장돼 있던 애를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저장된 애를. 그러니까 다시 읽지 말고 리렌더링 될 때 이 함수를 또 읽어서 할당해서 또 함수를 읽어서 내려가지 말고 얘를 똑같은 함수야? 그러면 저장해 놓은 거 다시 실행해. 얘를 콜한다고 다시. 콜, 콜백이지. 나중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실행하니까 콜백 맞잖아. 그 개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즈 콜백을 이제 메모이제이션의 유즈 콜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이제 기능을 만들어서 일단 이게 만들어 보는 거야. 네, 이렇게 이런 기능이 되게 버튼. 이 버튼을 만드는 애를요, 서브 컴포넌트로 만들고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해요. 라고 하는 밑에 나오죠? 이 셋이요? 네. 그 셋이 밑에 나오는데, 서브 컴포넌트는 아래쪽에 제가 배치는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요, mark, like, like 표시를 마킹하는, 네, 그 얘기예요. 마크하다, like를. 네, 그런 뜻으로 이런 마크 like라고 했고요. 마크 like를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console.log 여기에 마크 like가 mark like component 렌더링. 렌더링은 포괄적인 말입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그 가상돔과 실제 돔에 뿌려지는 모든 과정에 관련된 것을 제가 렌더링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읽혀진다는 소리입니다. 예, 여기가 읽혀지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라인에다가 제가 mark like component 렌더링이라는 말을 심었고요. 이걸 복사해서 서브 컴포넌트가 밑에 있거든요. 네, mark like 컴포넌트 밑에 내려갑니다. 제가 중간 푸시를 한 번 안 했구나. 푸시해놓고 계속 움직일게요. 네. 집약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적인 거. 그냥 만드는 건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라고 있네요.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 좀 대괄호 쳐놓읍시다. 네. 네,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 좀 구분이 되게 좀 해놓을게요. 네.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 여기. 근데 얘는요,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냐면, 변수의 익명함수가 화살표 함수죠? 할당된 형태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한번 쓰자면, 아니야, 지금 쓸 건 아니다.
여기 뭘 적용하고 나서 말을 써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놔둬봐.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제가요. 예, show 컴포넌트 들어오자마자 컨트롤 V, 하나 P 줄 한번 맞추고 이거는 show like 컴포넌트 이름만 바꾸세요. 네, show like 컴포넌트 렌더링. 네. 그래서 이 렌더링 되는 걸 제가 표시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찍어 본 거예요. 렌더링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름, 상태값, 상태 변수, 이름, 선수명, STS는 상태 변수, FN은 변경함수 세 개를 전달받아서 리턴, 코드를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div 안에 버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값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스타일은 그냥 입힌 거고 여기에 이름 뭐 지금 여기 뿌려진 게 요게 뿌려지는 거야. 손흥민, 다나카, 이강인 여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손흥민, 다나카, 이강인이 뿌려지고요. 옆에 STS 요 상태에 따라서 true냐 손가락 올려 false냐 손가락 내려를 뿌려지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태가 true, false, true, false. 근데 처음에 새로 로딩을 하면 이렇게 뜨게 할 거예요. 예, 지금 띄워보시면 저희 거는 지금 아직 안 불러서 아무것도 안 떠요. 미리 띄워놔 볼게요. Alt로. HTML에서 띄우시면 네, 좋아요 부탁해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아직 안 떠요. 왜냐면 호출 안 해놨거든요. 제가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 이걸 호출할 거예요. 호출하면 이걸 리턴해 주니까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를 호출할 땐 세 가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디다 호출하냐면요. 이거 지금 마크 라이크는 밑에서 지금 출력하게 해놔서 나오는 겁니다. 출력하기 좀 띄워놓을게요. 이거는. 네.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네, 마크 라이크 좋아요 부탁해요. H1 밑에다가 호출해 봅니다. H1 밑에. H1 밑에. 여기죠? 좋아요 밑에. 좋아요 버튼 서브 컴포넌트 호출 여기서 호출해 줍니다. 짠. 그래서 show like show like라고 한번 불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이름 보내주고 그래야 되죠? name name은 지우고 손흥민 잠깐만 내가 위에 변수 3개 만든 거 말씀 안 드리고 왔네. 이게 저기예요. 3명 선수에 대한 좋아요 상태 관리 변수라서 true, false가 여기 처음에 false 들어가 있거든요. 예, use state, react.use state. 예, 우리는 이제 여기는 CDN 방식이니까 앞에 react를 써준 거라고 했습니다. 예, use state, use state. 즉, false 값을 초기에 쏜, 따나까, 리는 이강이네. 이게 셋한테 다 넣어줬고요.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setson, set따나까, set리. 여기서 소괄호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줄 수 있죠. 네, 이거는 그 업데이트 메서드라고 했어요. 네, 상태 관리. 오케이. 그래서 네, 여기 손흥민, 이름은 손흥민 보내주고, STS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STS 나오죠? STS는 저희가 그 구조분해 할당으로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손흥민은 손 변수에 지금 true, false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 마우스 오버 이렇게 올리시면 네, 콘스트,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use state로 생성된 상태 관리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로 파쪽파쪽 뛰죠, 얘가요. 그 다음에 fn, 네, 여기 fn 함수를 보내게 되어 있고 함수는 네, 함수가 없구나. 네, 지금 함수가 없어요. 함수가 없어요. 예, 함수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이 true, false를 반대로 뒤집어주는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함수가 없네? 네, true나 false를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 부르다가 없어가지고 지금 만들러 올라갈게요. 자, show like 보내줄 함수 바로 3명 선수에 대한 좋아요 상태 관리 변수고요. 얘가 false 들어가 있는데 false면 true, true면 false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상태 관리 변수 여기에요. 어, 상태 위로 올려가지고 조금 더 상태 관리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보통 함수 만들면 이렇게 펑션 해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언적 함수를 잘 안 만들어요. 이 안에서. 왜냐면 바깥에서도 물론 할당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주로 할당형 함수를 주로 많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할당을 하겠습니다. const 할당형 함수로 포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포글 손 손흥민 선수 담당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예. 토글손이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함수니까 소가로 화살표 중괄호 하면 되죠?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할 일이 뭐냐?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손, set 손에다가 업데이트를 이걸로 해줘야 되죠? set 손으로. set 손 뭐라고 써야 되지? not 손 무슨 얘기예요? 손이 처음에 false가 들어가 있잖아. 이게 여기 false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false를 not true로 바꿔서 set 손이 얘를 업데이트 해주겠죠? 그러면 true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요. 네, 그 얘기예요. 토글손. 그러면 이 세 개를 짠짠 손, 따나까, 따나까, 컨트롤 D. 대문자 시작하는 다나카라고 써주시고요. 뒤에 이 변수만 소문자로 바꾸시면 돼요. 따나카. 네. 따나카. 손을 컨트롤 DD 했어요. 여기 손 잡고 밑에도 똑같아요. 컨트롤 DD. 그 다음에 L 대문자에 LEE, 리, 토글리, 셋리. 뒤에 있는 것만 소문자 리. 그러면 리를 가져와서 반대로 뒤집어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상태 관리 변수를 업데이트한 함수를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는 거를 코드를 저희가 할 거니까. 여기서 toggle son, toggle 다나카, toggle 리. 그래서 요거를 보내줄 거야. 손흥민 업데이트는 얘를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를 보낼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거 함수죠. 줄맞춤 한번 할까? 커널 P, 커널 P. 프리티어가 망가졌는데? 네. 여튼 여기 세 가지. 아, 여기 뭐가 쓰다 말아가지고 에러가 났구나. 에러 나면은 프리티어가 말 안 들어요, 원래. 네, 에러 난 것 때문에. 에러 고쳐야지 프리티어가 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 불러줘서 그래요. 중간에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서 그래요. 네, 터글선을 여기다 부르겠습니다. 선. 밑에 우리가 호출하는 대로 다시 가시고요. Share like 밑에 있는 서브 컴포넌트로 버튼을 만들 때 이름, 버튼에 찍힐 이름, 그리고 버튼의 상태값 손 보내고 업데이트 할래 보냅니다. 그래서 토글 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토글 손, 손흥민 토글 손. 네, 그리고 나머지 3명 다 만들면 되겠죠? 카피하시면 되겠어요. 카피하시고 손흥민 타나카 타나카는 다나카 있고요. F에는 토글 다 다나카, 토글 다나카, 커널 P 줄 한번 맞출까? 줄 맞춤 해도 이걸 내려가진 않네, 얘는. 네, 토글 다나카. 그리고 밑에 얘는 이강인, 수는 리.
예, true, false가 들어가 있는 애죠. 예, 상태 관리 변수.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올리세요. 컨트롤 키하고 그냥 올리면 설명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네, 항상 예, 얘를 정의한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네. 불린 값으로 들어가 있구만. 위에 저거는 데이터형을 얘기해요. 콜론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문자 값은 스트링, 숫자는 넘버, 분리는 true, false.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바꿔야죠. 리, 그리고 토글 리. L자 쓰면은 나오겠지? 네, 토글 리 나옵니다. 엔터. 토글 리. 그래서 예, true, false를 토글 왔다 갔다가 사실 토글이란 단어를 외국 분들, 영어권 분들 많이 써요. 토글 버튼은 버튼이 딱 하나인데 기능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토글 버튼이라고 그래요. 토글성. 네, 우리 한번 이제 기능이 구현됐는지 한번 봅시다. 네,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지금 다 만들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뭘 찍어줬나? 네, 여기까지 만드셨죠? 네, 만들었고 띄워볼게요. 아까 띄워놓은 거로 가면 되겠죠? callback 맞나? 새로 고치고 옆에 띄워 놓으셔야 돼요. 얘인가? 네, 와, 어마무시합니다. 옆에 이제 뜨는 걸 잘 보세요. 컴포넌트 렌더링 제가 찍어놨죠. 네, 마크, 라이크, 컴포넌트가 처음에 이제 새로 고쳐서 보세요. 딱 새로 고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돌았는지 일단 보세요. 자, 마크, 라이크, 컴포넌트, 렌더링, show, like, 컴포넌트, 렌더링, 손흥민. 지금 그 show, like, 컴포넌트를 불렀으니까 따다다 이렇게 세 번 렌더링 한 거 맞죠? 세 번 불렀잖아. show, like. 네, 버튼 세 개니까 세 번 불렀어요. 손흥민, 다나카, 이강인 이렇게 렌더링을 했어요. 잠깐만. 이게 또 찍는 거 하나 더 있었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아, 내가 요거 찍었잖아. 네임하고 STS. 이 맞나? 요거예요. 66 라인에서 찍은 거 요거예요. 네임하고 STS. 요거를 내가 중괄호로 그냥 찍었구나. 그냥 받은 그대로 찍어가지고 네임하고 STS가 트루 폴스가 나온 게 여기 나온 거예요. 네, 요렇게 찍었어요, 제가 콘솔을. 여기 들어온 값 중에 두 개를 예, 이렇게 받은 객체형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손흥민. 그러면 너무 많이 찍혔어. 잠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영역 잡아 놓을게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가 지금 처음에 찍힌 거예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영역 잡고 파란색 나오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손흥민 딱 누를게요. 흥민이 형 눌렀는데 자, 영역 잡힌 부분 밑에가 새로 찍힌 거거든요. 마크 라이 컴포넌트 렌더링 됐죠? 쇼 라이 컴포넌트 렌더링 또 됐죠? 또 됐죠? 또 됐죠? 손흥민 하나 눌렀는데 손흥민 상태가 true로 바뀐 게 여기서 확인은 됐어요. 쇼 라이크의 true. 그러니까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다 리렌더링이 되면서 이 만들어진 함수도 다시 리렌더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건드려도 지금 또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다 긁어놓고 또 뭐 단아카를 클릭했다. 그러면
다나카까지. 또 돌면서 또 true로 바뀌었는데 또 여기 또 찍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리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뭐 기능만 되면 상관이 없다면요.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리액트 성능 최적화를 위한 문제인식. 하나의 버튼만 클릭 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버튼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화면에 리렌더링 됨. 이때 호출되는 함수도 새로 만들어져서 호출됨. 호출되는 함수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새로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 중에 use callback을 사용할 건데요. use callback을 쓰려면 의존성을 여기다 심어주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사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성 변수를 해서 만들었죠. 요게 use state, 네, 후크 관리 변수죠? 네, 상태 관리 변수. 그러면 callback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callback 함수가 있어.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기존 폼은 여기까지야. 이거, 그리고 이거. 이게 함수죠.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부분을 보세요. use callback으로 싸줬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콤마, 의존성 변수. 어떤 거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 함수가. 예. 그래서 그 함수가 변경될 때만 요거를 콜백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다시 읽어드리지 않는다고요. 변경되지 않. 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e callback이라는 걸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상태 관리를 업데이트하는 함수, 요게 밑에 있는 게 기존 폼이에요. 요거를 카피를 한번 하죠. 여기 세 개, 여러 줄을 잡고요. 대충 잡으셔도 돼요. 여러 줄을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복사하시고요. 밑으로 복사해서 내려놓은 애는 기존 use callback 사용한 일반 함수. 요거 이렇게 써놓고 주석 달아볼게요. 기존 use callback 사용 안 한 일반 함수입니다. 밑에 있는 거. 뭐 얘기고요? 이제 위에 거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변경을 할게요. 요거는 use callback을 사용해서 use callback use callback을 사용해서 callbacks는 아니에요. 아까 callbacks로 나왔어? 아니지? callbacks 아니에요. use callback이에요. use callback use callback을 사용하여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싸줄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싸는지. 일단 우리 리액트란 말을 여기서 써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애가 아니라 네, 지금 CDN 방식으로 불러오고 있으니까 react.use 여러 가지 애들 나오죠? use callback이라는 애 있죠? 네, 그래 놓고 얘를 감싸줘야 돼요. 뒤에 있는 애를요. 이렇게 뒤에 함수 구역을 전부 다 영역을 잡고 소가로 하세요. 소가로. 그러면 use callback, 네, use callback 안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쟤를. 소가로를 썼어요. 네, 함수를. 네, 기존 익명 함수를, 화살표 함수든 익명 함수든 기존 익명 함수를 이렇게 콜백으로 잡아드리고요. 뒤에 의존성 심어줍니다. 콤마 대가로. 여기에 의존성은 손이 변경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변경. 그래서 손에다가 의존성을 심어주는 거죠. 예, 다른 애들도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use callback 줄 맞춤 한번 할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밑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React use callback, React use callbac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ift 잡고 소가로 하고
맨 뒤로 가서 콤마 대가로 의존성 심어주고 다나카는 다나카 다나카가 의존성이고요. 밑에 이 강인도 잡아줄게요. react 점 use callback 밑에서 깜빡거리고 있을 때 Shift 키를 눌러서 그 세미콜론 앞까지죠. 예, 세미콜론 맨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가로 하시고 예, 그러면 뒤에 의존성 심어주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리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레이 위에 걸 보고 얘가 지금 자동 완성 나왔는데 맞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커넥트 둘 한번 다시 맞춰볼까? 네, 이렇게. 그래서 토글손, 토글다나카, 토글리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함수는 use 콜백이 관리해주는 콜백 함수가 된 겁니다. use 콜백이 관리해주는 콜백 함수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끝일까요, 과연? 네, 쓰지 말고. 그리고 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세로고치. 네, 마크 라이크 컴포넌트 렌더링부터 쇼쇼쇼. 처음에 렌더링 할 때 세 개가 다 그려졌나요? 손흥민 딱 눌러볼게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 자, 다시 새로 고쳐볼게요. 여기까지 잡아놓고. 자, 뭐, 이강인? 똑같은데? 유즈 콜백 효과 없습니다. 유즈 콜백 효과는 반드시 유즈 메모와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함수는 지금 콜백에다가 등록을 해놨는데, 서브 컴포넌트가 계속 호출되잖아요. 그죠? 바꿀 때마다. 서브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니까 걔하고 연결시켜준 애가 같이 리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백 함수로 되어 있는 호출하는 서브 컴포넌트 그쪽이 체크가 돼야 돼요. 여기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말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톡에다가 말이 좀 길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해주세요.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서브 컴포넌트. 호출되는 컴포넌트가 매번 리렌더링 되므로 메인 컴포넌트의 유즈 콜백 처리된 함수도 매번 새로 그려진.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따라서 호출되는 서브 컴포넌트를 메모이제이션 처리 어떻게 해요? 유즈 콜백도 효과를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해. 네, 중요해. 네. 방법은 기존 컴포넌트 함수를 react.memo 컴포넌트로 처리해 줍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 한 네, 메모 짝 한번 기록해 놓고 리렌더링 안 하는 게 메모라고 그랬죠? 엄마가 냉장고에 꺼내 먹어라 이렇게 붙여놓고 가면 엄마가 말할 필요가 없어 두 번. 그러니까 한번 딱 적어놓고 끝이라고요. 변경되지 않는 한 메시지가 변경되면 전화해야지. 야,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변했다. 나 먹지 마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지. 예, 변경됐으면. 그게 이제 여기에 전달되는 거 바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리액트 메모 한번 입혀보세요. 어떻게 입히면 돼요? 얘 함수고요. 함수 앞에다 react.memo를 싹 먼저 써주시고요. react.memo 됐죠? 메모. use 메모하고는 틀려요. use 메모는 상태 변수에다가 등록해서 그거를 저장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에 있는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의존성 심고 그런 거 없어요. 네. react.memo예요. 항상 react를 앞에다 먼저 붙여요. 얘는 설치형에 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치형에 가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가로로 써주셔야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함수 끝까지 여기 세미콜론 선까지 여기까지 Shift 클릭. 요게 함수 전체죠? 함수 전체를 싹 잡아주시고요. 됐죠? 네, 소가로 왔어. 괄호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리액트 메모로, 네, 리액트 메모, 컴포넌트 처리. 컴포넌트 처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액트 메모는요. 유즈 메모하고 헷갈려요. 유즈 메모보다 더 많이 쓰여요. 네, 리액트 메모. 네, 단순 처리를 합니다. 얘는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전달되는 값 따다단 짠짠 이렇게 됐죠? 네, 네, 메모이제이션 처리한 거예요. 네. NLP 줄 맞춤 한 번 더. 네, 했어요. 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처음에 그려진 거는 똑같아요. 처음에 렌더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리어 콘솔. 콘솔 지워 놓아 볼게요. 콘솔 지웠어요. 자, 콘솔 지우고 손흥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크 라이크 컴포넌트 렌더링. 여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애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다시 렌더링 되는 거 맞는데 show like component rendering 손흥민 부분만 업데이트 됐지 나머지 변경 사항이 없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 아까 다 찍혔었잖아.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뀐 거예요, 이게. 자, 클리어 콘솔 다시 다 지우고 다나카만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나카만. 네. 호출을 개발했다고. 거기 그려졌다고 다 리렌더링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시는 거예요. 예. 서브 컴포넌트가 무조건 다 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값이 변경이 없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나카 호출할 때, 여기 호출된 부분이 여기 아니에요? 얘네들이 호출하고 있잖아, 서브 컴포넌트를. 좋아요 밑에 버튼 찍어주는 애들이. 근데 나는 다나카만 클릭했다 그러면 다나카만 업데이트 됐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 메모이제이션 되어 있잖아요. 예, 리액트.메모. 메모이제이션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값이 바뀌었잖아요. STS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야지.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메모가 딱 메모이제이션 하고 있다가 바뀌었네 해서 show like 컴포넌트 렌더링을 리렌더링을 하면서 변경을 했는데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내가 클릭 안 했어.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할 때 위에 이 부분을 유즈 콜백으로 그 함수를 저장시켜 놓고 밑에 있는 유즈 메모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주석 달고 기존 함수 이렇게 해서 기존 함수대로 다시 돌려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혹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예, 똑같아요. 예, 다 지우고 다시 볼게. 이강인. 네, 난리 났어요. 손흥민, 이거 다 나왔어요. 네. 다 업데이트해요. 만약에 지금 모듈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모듈 개수를 내가 50개? 100개야. 100개 만약에 100개. 그러면 하나 업데이트 하는데 100개가 업데이트가 쫙 되는 거야 다시. 리렌더링. 리렌더링을 100개를 해. 더 과장해서 10,000개의 버튼을 내가 갖고 쓰고 있어. 10,000개. 10,000개 중에 하나를 딱 클릭했더니 10,000개가 안 끝났어. 10,000개. 안 된다는 거지. 이 몇 개를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현업의 컴포넌트는요,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걸 페이지 안에다가 여기저기다 심어놨는데, 걔네들이 다 리렌더링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흔들흔들 하겠죠. 그거를 이제, 그 성능 테스트를 또 하거든요. 리액트 성능 테스트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능에 걸리는 애들이 대부분 이런 애들이 싹 다 걸려요. 야, 리렌더링이 아주 고급져. 아주 심각해. 고쳐, 이거.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해. 이런 의미예요. 메모이제이션 처리 안 했어? 무슨 팀? 근데 메모이제이션 처리도 이제 저걸 다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밑바닥에서 처리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어? 삽자루 하나밖에 없어. 그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자랄 때까지 물만 먹고 막 대충 나무 껍질 벗겨서 견디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열매가 맺으면 그걸 먹잖아요. 지금 그 단계야, 지금 저희가. 우리가 가서 직접 메모이제이션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컴포넌트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Next.js 뭐 이런 애들이 리액트를 가지고 만든 유명한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는 필요한 애들을 싹 갖춰놓은 게 프레임워크야.
여러분들 그거라니까? 아직도 그거 구분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트인으로 싹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것만 내가 이제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프레임워크야. 그런데 싹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 방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다 사가지고 갖다 놓고 필요한 거 갖다 사다 놔서 장치하고 에어컨도 내가 달아야지. 세탁기도 내가 갖다 놔야지. 요게 뭐예요?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갖다 놓고 필요한 데다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트인 돼서 그 집안에 다 모든 가전까지 싹 들어가 있는 거. 요게 프레임워크인데 들어가서 내가 바꿔서 쓸 수는 있잖아. 냉장고 위치를 좀 저쪽에다 놓고 싶어요. 바꿔서 쓸 수는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경을 하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건 둘 다 똑같은데. 내가 필요한 것만 바꾸는 게 라이브러리, 전체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변경하는 게 프레임워크. 어느 게 더 안정감이 높겠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더 안정감이 높다고. 기존에 있고, 그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바꿔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딱 구조 틀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Next.js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치들이 이미 세팅이 싹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함수만 딱 부르면 메모이제이션 처리가 딱 돼서 움직여요. 그럼 뭐 완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밑바닥 공사를 해봐야 그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죠? 풀뿌리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밑바닥부터 막 잡초같이 밟아도 일어나는 개발자들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런 개발을 해봐야 돼 사실은 생초짜 개발 밑에부터 올라오는 게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다르죠. 이것도 콜백 메모이제이션을 해주셔야지 된다. 확인했습니다. 네. 네, 토글, 네, use callback 이해되시겠죠? use callback과 여기 밑에 내가 중요하라고 쓴 거 꼭 체크업 해주시고요. 이거 use callback 효과를 보려면 기존 컴포넌트 함수를 react.memo 컴포넌트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메모이제이션 했던 애랑 개념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그 기존의 메모리상 다시 읽지 않게 하기 위한 설정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했던 use 메모라는 거, 이 객체가 주소값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계속 변경되는 걸로 인식이 돼서 나라라는 애가 계속 변경되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메모를 했는데 얘도 의존성 심어주는 거 있죠, 여기? 의존성 심어주는 게 오늘 한 use callback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use callback. 이거를 언제 사용할 건데? 얘가 변하면 사용할게. 얘가 변하면 사용할게. 단아까 변수가 업데이트 되면, 이 이 use callback 함수, 요거를 사용할게. 그때 호출해줘. 저장만 해놓고 그때 호출해줘.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use callback으로 쐈으면 셋 다 다시 읽어드리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셋 다 다시 안 읽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장했다가 호출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유즈 메모랑. 근데 이제 차이는 뭐예요? 유즈 메모는 이건 함수 전용이에요. 콜백은요. 유즈 콜백은 함수 전용. 그리고 유즈 메모는 형식이 함수인데 이 안에 어떤 값을 여기다 넣을 때 리턴 처리로 해서 얘를 값이 바뀌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유즈 메모입니다. 다시 콜백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그냥 순수한 함수죠? 네. 함수 자체를 저장해서 변경 시, 의존성이 변경될 때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모이제이션이고요. 우리가 어제 메모이제이션 했던 use 메모는 어떤 값을 할당을 할 때 그 할당되는 주소값으로 할당되는 경우를 많이 쓰거든요. 주소값으로 할당되는 값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return 값을 가지는 함수로 세팅하고 의존성을 붙여서 사용하는 메모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할당용 메모이제이션 그리고 이거는 함수 저장용 메모이제이션이에요. use callback과
use 메모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생긴 모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이 생긴 모양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위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말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되겠지? 리액트 노트에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쭉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해해야 되는 사실 그런 얘기예요.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중간 쪽에 메모이제이션 153번째 라인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계산을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을 써놓은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은 말이 뭐냐. 네, 그래서 이전에 계산한 값을 또 계산하지 않도록 해준다. 요 개념이 똑같단 말이에요. 리액트에서 지금 쓰는 게. 그래서 유즈 메모는 뭐다? 유즈 메모는 함수 컴포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산을 최소나 기억해두었다가 조건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는 사용 용도로 메모에이션 된 값을 리턴하는 후크다. 리턴. 그러니까 이 안에 리턴되는 값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리턴 값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다가 이 말을 여기 이걸 써놔야 되겠다. 그지? 리턴 값. 안에 리턴되는 값이 있어요. 리턴 값. 유즈 메모는 리턴 값을 사용한다. 리턴하는 후크, 리턴 후크. 메모이제이션 리턴 후크. 그리고 우리가 리액트 메모라고 썼던 건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할 때 리렌더링이 함수 컴포넌트의 리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메모이제이션. 그러니까 전달 값이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리렌더링 하지 않게 하는 메모이제이션. 리액트.메모는요. 내가 쓴 말을 간단하게 말을 정리를 해서 여기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 정리! 유즈 메모는 유즈 메모는 객체나 객체와 같은 주속값 할당인 경우 리렌더링을 막기 위해 메모이제이션 하는 리턴 함수를 적용하는 후크다. 객체와 같은 주속값 할당인 경우 리렌더링을 막기 위해 메모이제이션하는 리턴 함수를 제공하는 후크다. 이 메모이제이션이란 말 자체가 그 저장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시 읽지 않고 저장한다. 그리고 밑에 리액트 메모는 뭐라고? 이거는 정리. 리액트 메모는 리액트.메모는 컴포넌트가 전달값 변경이 없으면 메모이제이션 하는 후크다. 간단하잖아요. 컴포넌트 전달값 변경 없으면 메모이제이션 한다. 이거 다시 읽지 않는다고. 리렌더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메모이제이션 한다는 말은요. 네. 그리고 밑에 하나. 지금 막 한 거. 유즈 콜백. 유즈 콜백 볼까요? 유즈 콜백을 사용하면 만들어놨던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메모이제이션은 재사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 유즈 콜백. 유즈 콜백은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하는 후크다. 네. 함수를 뭐야?
메이모이 메모이제이션 하는 후크다. 이 메모이제이션 한단 말을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리렌더링 하거나 다시 읽어드리거나 다시 우리가 그거를 연산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요거하고 구분되시죠, 이제? use 메모하고 구분되시죠? use 메모는 리턴 함수를 제공하는 후크예요. 리턴 함수. 값을 할당한다고요. 할당. use 메모는 할당하는 거예요. 값을 할당할 때 할당되는 주소값이 변경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이거 말고 다르게 사용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접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함수를 저장하겠다. use callback을 사용해라. 오늘 한 건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아까 정리하면서 말했던 걸 더 한마디로 얘기한 거를 더 제가 톡에다 지었는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메모는 값의 함수 리턴 할당 의존성. 짧아졌죠? 네. 값의 함수 리턴 할당 의존성. 그리고 리액트 메모는 컴포넌트 메모. 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요즈 콜백 함수 콜백 저장 의존성. 네, 요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줄여놔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즈 메모는 값의 할당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을 제가 중간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함수 리턴을 안에서 익명함수 리턴 하잖아. 그 값으로 할당이 된다고 그래서 값의 함수 리턴 할당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의존성 심어주는 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즈 메모, 리액트 메모는 그 컴포넌트 그냥 메모기 때문에 얘는 뭐 의존성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지금 제가 톡에다 드린 거를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여기 콜백 끝부분에다가 저는 지금 넣었고요. 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마무리.